자, 오늘은 40페이지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등속도 운동 한번 볼게요. 등속도, 저번 시간에 속도가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 빠르게 하고 방향까지를 함께 나타낸 값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어떤 물체의 빠르기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도 일정한 이런 운동을 이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빠르기나 방향이 변하지 않았어? 그럼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0이어야 돼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어떤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빠르기가 뭐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고 또는 방향이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가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좀 중요하거든. 그래프 뭐 간단한데요. 그래프는 항상 X축하고 Y축 잘 보셔야 돼요. 자, X축을 시간, Y축을 뭐 속력, 속도라 그러자. 자, 속력, 속도일 때 등속도, 빠르기가 일정한 거죠.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속도가 일정한 거. 자,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하고 면적이 뭘 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래프에 지금 기울기 값은 0인데 기울기는 없긴 해요. 근데 기울기가 뭘 뜻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울기는 뭐 수학에서도 배웠듯이 x 증가량분의 뭐야? y 증가량. 그럼 x가 지금 시간이 증가하고 y는 속도가 증가한다. 즉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지.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뭐 얘기하지? 그치, 가속도 얘기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다라는 거는 이 물체의 가속도, 즉 속도 변화량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면적은 뭘 뜻하는지 한번 보자.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 해야지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세로가 속도 곱하기 가로가 시간. 그럼 너네 그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속시 이거 알죠?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야? 거리. 거리는 문자 S로 보통 표시를 해요. 이거는 문자 적응하라고 자꾸 문자를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면적은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 풀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직선상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이런 조건 하에서 문제가 보통 나오거든. 그럼 너는 직선에서 이렇게 물체가 움직일 때는 이동한 거리 하고 변이가 어차피 같아요. 이동한 거리는 저번에 배웠듯이 물체가 총 이동한, 말 그대로 총 이동한 거리고, 변이는 위치 변화량. 그래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 거리. 근데 어차피 직선을 달리면 이동 거리나 변이는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한 게 속력이고 시간분의 변이 한 게 속도니까 속력하고 속도도 어차피 직선상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면적이 거리라고 해도 되고 변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가 일정한 거, 기울기하고 면적이 뭘 뜻하는지 한 번씩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 또는 직선에서 움직일 때는 변이도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똑같은 속도로 계속 달려요.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될까?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기울기 x 증가량 시간분의 y 증가량 거리 변이.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뭘 뜻하니? 그치? 속력 속도를 뜻하죠. 속력 속도. 근데 기울기가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는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다. 요 그래프에서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면적은 거리 곱하기 시간인데 거리 곱하기 시간이라는 식은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면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요 정도 좀 알아두시고, 물론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문제는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응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수학같이 기본적인 공식, 내용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응용할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다음에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2번에 보면은 등가속도 운동이 나와요. 자, 등가속도 속도가 변하죠. 일정하게 변한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가속도 배웠는데 가속도가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얘기하죠. 요때는 이물체에 작용하는 날짜임이 있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힘이 없으면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은 빠르기나 방향이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아야 되냐면은 일정한 힘을 계속 받으면 이 물체는 속도가 변해요. 즉 빠르기나 방향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힘을 점점 세게 주거나 또는 힘을 점점 약하게 주는 거 고를 경우에도 이제 속도가 변할 수 있는데 힘을 점점 세게 주거나 점점 약하게 주거나 그거는 좀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힘을 줄 때 속도가 변한다. 즉 빠르기나 방향이 변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자,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아까 기울기가 뭘 뜻한다 그랬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 면적이 나올 때 면적은 항상 그래프 밑에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그래프 밑에 이 면적은 뭘 뜻한다 그랬니? 이동거리, 그치? 변이 이런 걸 뜻한다 그랬죠.
뭐 그래프는 똑같이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기울기나 면적이 뜻하는 거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거리는 이렇게 그려져요. 급격히 증가하는. 간단히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속도가 느렸어. 처음에 속도가 느리니까 처음에는 이동거리가 조금밖에 못 가겠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졌지? 네, 빨라졌으니까 이동거리가 어떨까? 많겠죠. 응?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아까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뜻한다 그랬지? 그치, 속도.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곡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는 접선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을 그려서 요거의 기울기를 따져줘야죠. 그럼 기울기가 자꾸 급해지죠. 즉 기울기가 커지지. 그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는 거. 그러면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되나 보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감소할 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마찬가지 요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가속도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이동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 한번 보면은 얘는 플러스 기울기를 갖고 있죠. 너네 가속도가 플러스라 그러면 무슨 얘기였지? 속도가 증가한다. 뭐 1초당 얼마씩 증가한다. 이때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가졌었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때?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마이너스 기울기.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였지? 속도가 감소한다. 뭐 1초당 얼마씩 감소한다. 그런 의미였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서 거리나 변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느려지긴 느려지지만 앞으로 이동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 특이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빨랐어.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 이동거리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느려졌으니까 나중에는 이동거리가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요 그래프에서도 기울기가 뭐라고? 속도죠, 속도. 그러면 곡선이니까 접선 기울기로 해야 되죠. 아유, 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녀. 그래서 접선 기울기를 보면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완만하게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속도가 감소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프 됐어요? 그리고 뭐 뒤에 문제 풀다 보면은 한 가지 그래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가속도 그래프라고. 여기다 그릴까? 자, X축이 시간이에요. 여기가 0. 그리고 Y축이 가속도.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위에는 플러스 가속도, 아래는 마이너스 가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는 기울기가 일정하지. 됐나? 즉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죠. 플러스 가속도로.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가속도로 일정하다.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할 때는 기울기가 일정하긴 일정한데 기울기가 뭔지는 알죠?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가 일정하긴 일정한데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되죠. 즉 음의 가속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어때?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이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위에 것만 할게요. 요거 속도 증가하는 거. 요거. 자, 요 그래프에서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잖아. 그게 면적이죠. 그럼 세로가 뭔데? 가속도. 가로가 뭔데? 시간. 이게 뭘 뜻할까? 저번 시간에 그 가속도 구하는 시간 한번 배웠잖아. 가속도가 뭐라 했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럼 여기에서 속도 변화량을 구하려면 AT가 되는 거지. AT.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즉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뜻해요. 속도 변화량. 뭐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자꾸 문자만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5초 동안에 속도가 0부터 예를 들어서 10까지 증가했대. 0부터 10까지. 그러면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가속도죠.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x 증가량 5분의 y 증가량 10. 요게 기울기니까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물체 운동에서 가속도는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 플러스 2 됐나? 그러면 5초 동안 10m를 이동했을 때 이동한 거리는 면적이 거리라 그랬죠? 그럼 면적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죠. 그럼 25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물체는 25m를 이동했다. 됐나요? 지금 요거 가지고 예를 든 거야. 얘도 뭐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밑에 그래프도 한번 볼까? 시간이 5초 동안에 5초 동안에 이동 거리가 25m 같다 그랬어요. 25m. 됐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가속도 그래프 한번 볼까요? 시간이 5초 동안 가속도가 계속 플러스 2. 일정한 가속도, 즉 일정한 기울기. 여기서는 일정한 가속도로 물체가 운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면적은 얼마 나오니? 면적은 10이 나와요. 즉 속도 변화량이 10이다 그런 얘기야. 속도 변화량. 어떻게 됐었어? 0부터 5초까지 속도가 0에서 10까지 증가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10이 되는 거지. 10. 됐나?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거리 그래프, 시간 가속도 그래프, 요거 이제 문제 풀면서 요 그래프들이 나올 거예요. 자, 뭘 뜻하는지 알아두도록 하시고 칠판 한번 지우고 또 할게요. 자, 매번 얘기하듯이 지울 동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동안 정리 좀 하고
뭐 외울 거 있으면 외우고, 아니면 잠깐 기지개 켜고, 좀 머리 좀 식히고. 자, 40페이지 밑에 보면은, 문자로 해가지고 식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를 등가속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그냥 지을게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요 식을 쓰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즉 미지수, 구하고자 하는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 식은 거기 40페이지 밑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렸던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면적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만든 식이거든. 뭐 그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그냥 식만 조금 외워두고 그 식에 이제 문제 주어진 힌트들을 대입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식을 쓰지 않고 문제 의도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나 면적을 따져봤을 때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힘든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외워두는 게 좋다. 이거 어차피 지금 물리 배우는데 나중에 너네 선택 과목 중에 이런 물체 운동에 관계된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계속 쓰이거든.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공식이 이렇게 돼요. V는 V0 플러스 AT라는 등가속 운동 공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는 V0T, 여기다 T 곱하면 돼요. 여기다 T 곱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외웠듯이 여러분들도 저기 연습장에 몇 번 쓰면은 외워져. 선생님이 그냥 한글로 외우면 안 돼요? 뭐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한글로 외우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알죠? V가 속력이나 속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문제가 직선상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직선상에서는 속력하고 속도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도 속도고 얘도 속도인데 제로가 들어있으면 이거 처음 속도 얘기하죠. 처음 속도. 그럼 얘는 뭐냐면 나중 속도. 나중 속도. 그 다음에 A는 저번에 배웠듯이 가속도. 그 다음에 T는 시간을 표시하는 문자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등가속 운동할 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뒤에 뭐 간단한 예들이 있나? 먼저 공식 먼저 얘기하고 뒤에 뭐 개념 확인 문제에서 간단한 문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S가 뭐지? 이동 거리 또는 변이, 처음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가속도 거리,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됐지? 됐나요? 자, 이게 등가속 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식인데, 여기서 요거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은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시간이 주어질 때는 시간의 힌트가 주어질 때는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잘 풀릴 거고,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돼? 마지막 식은 어떻게 돼? 시간이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이 힌트로 안 주어질 때, 요 마지막 식을 쓰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43쪽에 뭐 간단한 문제 하나 해볼까요? 43쪽에 지금 선생님 보니까 2번 2번이 등가속도 운동인데 간단한 문제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직선 도로를 30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했대요. 간단하게 그림 그려볼게요. 자동차가 그냥 이렇게 공이라고 하자. 직선 도로를 3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했대. 그때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했대.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했으니까 무슨 운동한 거니? 그치, 등가속도 운동한 거죠. 그치? 그래서 너는 문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했다,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다,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또는 일정한 힘이 주어졌다, 일정한 힘을 주면은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잖아. 이런 말들이 있으면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안 적어줘도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정지했는데 제동거리가 90m래. 제동거리는 조금 이따가 잠깐 얘기할 건데,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때까지의 거리가 제동거리예요.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 쭉 미끄러지면서 멈출 거 아니야? 브레이크 밟아서 멈출 때까지의 거리. 요런 힌트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서 1번 한번 보자.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평균 속도.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나왔네. 그럼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자.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했을 때 그거를 평균된 값을 얘기하죠. 근데 얘가 구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속도니까 뭐야? 시간분의 변이. 근데 어차피 이렇게 직선 문제가 보통 주어지기 때문에 직선일 때는 이동거리나 변이가 똑같다 그랬죠. 얘는 변이라는 말이 자꾸 어려워하니까 그냥 거리로 쓸게요. 그러면 속도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분의 변인데 평균을 내라 그러면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워.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거든. 왜?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뭐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했대. 뭐 5초 동안에 10만큼 이렇게 증가했대요. 그러면 속도가 0에서 10까지 변했어. 그거의 평균을 내래. 그럼 평균이면은 너네가 생각할 때 이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응? 5? 그지? 응.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평균 속도를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에서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됐나?
그리고 위의 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 평균 속도 어떻게 되니? 2분의 처음 속도가 0 플러스 나중 속도가 10이니까 평균 속도는 5가 나오죠. 단위는 뭐 미터 퍼 세크. 그리고 위의 식으로 한번 해볼까? 총 시간이 몇 초? 5초. 5초 동안에 총 변이, 총 이동 거리는? 아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뭘 뜻한다 그랬니? 면적이 이동 거리 또는 변이가 된다 그랬죠. 그 면적 구하면 얼마니? 25인가? 그치? 그러면 이 물체가 총 이동한 변이 거리는 25m가 되는 거야. 그럼 평균 속도 얼마? 마찬가지 5가 나오죠. 그래서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푸는 것도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시고. 자, 그럼 다시 일로 와서. 얘가 30의 속도로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서 일정하게 속도가 줄어들어서 정지했대요. 그때 평균 속도. 문제 시간이 있어 없어?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 위의 식은 쓸 수가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식을 써서 간단하게 구하면 되겠죠. 자, 2분의 처음 속도가 얼마? 30 플러스 나중 속도 얼마? 0. 그래서 평균 속도 얼마? 15. 이렇게 뭐 간단하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자동차가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 얘가 여기 정지할 때 걸린 시간. 자, 그러면 시간을 구해야 돼?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등가속도의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공식 쓸 수 있죠. 그럼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시간 들어간 식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럼 이거 보자.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이 이제 시간이 들어간 식이란 말이야. 어떤 거 쓰는 게 좋을까? 첫 번째 식 보니까 어떤 문자들이 있어?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그럼 여기 보면은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있죠. 가속도가 없네. 그치? 가속도가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해야 돼. 미지수가 두 개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동거리. 여기서 이게 제동거리. 그리고 처음 속도 있었고요. 문제 시간은 구하는 값이고 여기도 가속도가 있다. 그치? 얘 아직까지는 모르죠.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을 이용해야 될 텐데 가속도가 계속 걸리네. 그럼 마지막 식 한번 볼까? 마지막 식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식을 선생님이 언제 사용하라 그랬어? 시간이 안 주어질 때. 요렇게. 시간이 안 주어질 때. 그럼 요 마지막 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 위아래에서 불편한 즉 값이 없는 가속도 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대입 한번 해보자.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즉 제동거리 90m는 나중 속도가 정지했으니까 얼마야? 0 빼기 처음 속도 얼마? 30의 제곱. 그치? 미안해요. 어제부터 저기 카메라가 이게 중간중간에 뭐가 접촉이 안 되는지 뭐가 이상이 있는지 잠깐 끊기네. 그래서 다시 끄고 다시 시작했거든. 볼게요. 여기로 와야 되겠다. 그지? 미안해요. 시간 있을 때 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구할 수 있어?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이거 구하면 얼마니 이거? 계산은 너네가 빠른데 선생님 계산이 느려가지고 요거 180A고 넘기면 180분의 어떻게 돼?
요거는 900이죠. 마이너스 900. 그치? 예. 그럼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리고 5 하면 딱 떨어지나? 그치? 예, 5. 즉 가속도가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너네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 속도가 감소할 때. 1초당 5씩 감소한다 그런 얘기지. 1초당. 가속도가 마이너스 5. 1초당 5씩 감소한다. 자, 그럼 가속도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 구해야 되잖아. 여기에다가 가속도 대입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근데 가속도 너네 뜻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시간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5니까 뭐야? 1초당 5씩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30에서 봐봐. 정지 0까지 되려면 1초당 5씩 감소하니까 몇 초 걸리면 될까? 1초당 5씩, 그러니까 1초 지나면 25, 또 1초 지나면 20. 응? 그럼 몇 초? 그치, 6초 걸리면 정지하겠죠. 그래서 가속도 뜻만 알면은 이렇게 시간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식에다 한번 넣어보자. 뭐 첫 번째 식 써도 되고 두 번째 식 써도 되겠다. 힌트들이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이 간단하니까 첫 번째 거 써보자. 그럼 V는 V0 플러스 AT니까 헷갈리니까 우리가 식은 이렇게 노란 줄로 밑줄 칠게요. 자, 나중 속도 얼마야? 정지했으니까 0. 처음 속도 얼마? 30 플러스 가속도가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30 넘기고 마이너스 5도 넘기면 따라서 시간은 얼마? 6 나오나? 그치? 그래서 시간은 6초 걸려요. 6초.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이 요거네. 3번에 요거 가속도 구하는 거. 가속도가 얼만지. 근데 요거는 서술형이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게 아니고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이지. 그래서 크기가 5미터 퍼 세컨 제곱. 그래서 거기 문제 크기만 구하라 그랬잖아. 문제 다시 봐봐. 그 2-3에 뭐라고 나와 있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5만 쓰면 되겠죠. 이 마이너스는 뭐 감소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됐나요? 자, 물론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 의도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돼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 그릴게요. 그냥 빈칸이 있으니까.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자, 맨 처음 속도가 얼마? 30. 그래서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감소했지. 그래서 나중에 속도가 얼마? 정지했었으니까 0. 됐나요?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요거. 여기 시간. 몇 초 만에 정지했는지를 구해야 돼요. 시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아까 기울기가 뭐였니? 기억나나?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이 뭐였어? 이동거리 또는 변이. 맞나? 기억나나? 근데 우리 문제 힌트 중에 요 제동거리, 이동거리가 나와 있죠. 그 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면적이 90이라는 거죠. 90. 오케이? 면적이 90. 그러면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죠. 아이고, 여기 칸이 모자라서. 됐나? 면적이 이동거리
즉 제동거리가 90m였는데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t 구하면 얼마야? 6이 나올 거예요. 그죠? 6. 이렇게 해서 시간을 구해주고, 그럼 x축이 구해졌으니까 기울기도 나오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이 6, y 증가량은 30에서 0까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y 증가량은. 그러면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 의도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이나 기울기를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들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은 요건 간단하지만 복잡한 문제들은 이 문제 의도대로 그래프를 그리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문제 풀 때 이용하기 위해서 요 식을 연습장에 좀 몇 번 쓰면서 외워두시는 게 선생님 볼 때는 좋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고.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은 42쪽에 요거 한번 지울게요. 평균 속도 구하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고, 자, 42쪽에 보면은 안전거리라는 게 나와요. 안전거리. 요거는 뭐냐면은 너네 그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너네는 운전은 안 하겠지만 이제 뭐 성인 되면 이제 운전면허 딸 수 있죠. 자동차 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난다거나 뭐 또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앞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죠. 안전거리. 네? 그런데 이 안전거리는 그 책에 나온 것 같이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를 합해서 안전거리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고. 그럼 공주거리가 뭐냐면은 앞에 사람이 튀어나왔어. 이거 미안해요. 영상이 또 끊겼네.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앞에 뭐 자동차로 운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튀어나왔어. 그럼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튀어나왔다라는 거를 사람이 인지하고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사람이 튀어나왔네.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다 해서 브레이크에 발이 가기까지의 시간.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때까지의 시간은 제동거리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발견해서 브레이크에 발이 갈 때까지의 시간 플러스 브레이크 밟아서 멈출 때까지의 시간, 요게 이제 안전거리. 그래서 요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자동차의 속도에 적당한 안전거리 값들을, 아이고 미안해요. 카메라가 지금 뭐 이상이 있네. 자꾸 끊겨가지고 너네 지금 선생님이 편집은 하겠지만 영상이 막 선생님이 막 순간 이동하고 막 그럴 거야. 미안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에 발이 갈 때까지의 거리, 그동안 이동할 거 아니야, 자동차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자, 그럼 우리가 등가속 운동에서 배운 식 중에 세 번째 식, 요런 식 있죠. 여기서 S가 뭐야? 거리죠, 거리. 그럼 S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값이 어떻게 나올까? 자, 그때 나중 속도는, 요건 처음 속도, 미안해. 나중 속도는 어떻게 돼? 정지할 테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S 거리는 2A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2A분의 뭐가 돼? V0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 이 식은 뭐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가 배운 등가속 공식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마이너스는 너네 물리에서 뭐 방향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는 V0가 뭐야? 처음 속도죠. 처음 속도. 근데 여기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속도를 60km/h로 달렸어.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120km/h의 속도로 달렸어. 그때 60km로 달릴 때 예를 들어서 제동거리가 얘 50m라 그러자. 안전거리. 미안해. 안전거리. 요거 두 개 더한 안전거리가 50m라 그러자. 그러면 속도가 지금 몇 배 커졌나? 2배 커졌죠. 2배. 처음 속도가. 그럼 처음 속도가 2배 커지면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제동거리는 이렇게 돼요. 2의 제곱배. 그럼 몇 미터? 100m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100m가.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실제 값은 아니야. 선생님 예를 든 거고. 그래서 너네가 알아둘 거는 처음의 속도가 2배가 된다고 했을 때 안전거리, 제동거리 뭐 포함한 거죠. 안전거리는 2배가 아니고 4배가 돼요. 4배. 4배니까 얼마야? 응, 4배면 얼마야? 200이죠.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은 카메라 이게 꺼졌다 켜졌다 막 그래가지고 저거 신경 쓰느라고. 자, 다시 처음 속도가 2배가 됐을 때 안전거리는 2배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제곱배 4배가 더 커지게 된다. 그럼 속도가 3배 더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 속도가? 그러면 안전거리는 3의 제곱배 9배가 더 커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안전거리 즉 멈출 때까지의 거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속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멈추기가 힘들죠. 자, 요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책에 소개가 되니까 한번 봐두도록 합시다. 자, 아이고 카메라 중간에 막 끊기고 그래갖고 미안해요.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문제